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샘투 타일러의 샘입니다. 샘투 타일러의 로우 타일러입니다. 네, 웹툰 시간이고요. 예, 웹툰 전문가 시간이고요. 네,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전 전문가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전문가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한 말이에요. 굉장히. 그래요? 네, 그럼요. 네. 뭐 전문가죠, 뭐. 네, 전문가라는 말은 약간 완벽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교수님도 잘 몰라요. 그렇긴 한데. 30년을 가르치신 분도 학문의 길은 뭐 끝이 없다 하셨으니까. 그렇죠. 뭐 웹툰의 길도 끝이 없긴 하지만. 그렇죠. 만화의 지금 경력이 얼마 되시죠? 만화의 구독자로서의 경력이? 20년 넘었죠. 그렇죠. 네, 웹툰 초기부터 보셨잖아요. 웹툰 초기에도 봤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네. 오래 전문가로 해도 됩니다. 뭐 누가 정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해드릴게요. 네, 어쨌든 쌤입니다. 네. 네, 저번 주에는 그 성인 초딩이라는 그 개그물 코믹물을 가지고 찾아왔었는데 이번 주는 저번 주 방송 마지막에 예고를 해드렸듯이 분위기가 아주 좀 다른 작품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이 장르를 약간 그냥 스릴러라기보다는 사이코 스릴러다. 이 사이코라는 단어를 꼭 붙이고 싶습니다. 왜 이 단어를 붙이냐면은 주인공의 정신세계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약간 일반인이라면 이렇게 행동을 할까 싶을 정도의 약간 그런 요소들이 꽤 많이 나와서 굳이 사이코라는 말을 꼭 붙이고 싶습니다. 저는 제목은 소녀재판이라는 웹툰이고요. 작가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르즈나 필명입니다. 역시. 그리고 보로콤. 약간 두 작가, 그 작가와 스토리 작가, 그 작가 그림 작가가 있는 그 형태고요. 어쨌든 이 소녀재판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오늘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월부터 네이버 웹툰에서 매주 일요일에 연재되고 있습니다. 일단 스토리 작가 르즈나, 굉장히 어려워요.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그냥 루즈나 작가인데 이분께서는 1992년생이시고요. 2015년도에 레진코믹스라는 채널에서 와해된 시선, 이것도 약간 공포, 스릴러 그런 작품이거든요. 이런 작품으로 데뷔를 하셨습니다. 근데 뭐 데뷔는 2015년에 하셨지만 그 전에 그 DC 인사이드 카툰 연재 갤러리에서 거의 뭐 180여 편? 그 정도의 만화를 개인적으로 연재를 했다고 합니다. 미술을 전공을 하셨는데 그 입시 준비 과정에서 약간 그 표절과 관련된 뭔가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좋지 않은 일이. 그래서 약간 자신의 작품을 그렇게 이제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시다가 이렇게 이 카툰 연재 갤러리를 통해서 내 작품을 좀 당당하게 드러내고 싶다 해서 연재를 하시기 시작을 하신 게 이렇게 180여 편까지 쭉 나간 것 같고요. 이걸 보고 그 아까 말씀드린 레진 코믹스 측에서 연락을 취해가지고 정식 연재의 길로 나아가신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 루즈나, 이 필명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라고 이제 작가한테 질문을 했더니 이제 어렸을 때 여자분이시거든요. 어렸을 때 자기의 친구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일종의 뭐 세계관을 짜고 뭐 캐릭터를 뭐 만들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어린이들이 노는. 그래서 친구가 만든 캐릭터 중에 이 루즈나라는 캐릭터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캐릭터 이름이 뭔가 어감이 좋아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아직도. 그래서 왜냐면 뭐 어린이가 만든 거니까 그렇죠. 뭐 뜻이 없겠죠. 그래서 단순히 어감이 좋아서 이 필명을 계속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이분께서는 뭐 스토리로만 참여하시는 건 아니고요. 아까 그 2015년도에 와해된 시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림도 직접 그리신 작품인데 그림을 직접 그리시는 경우도 있고 이번 소녀재판처럼 스토리 작가로만 참여하시는 경우도 있고 약간 반반입니다. 조민 작가 그 신과 함께 그 조민 작가도 과거에는 그림을 직접 그리셨는데 지금은 주로 스토리 작가로 지금은 뭐 활동이 좀 뜸해지긴 했지만 그나마 최근 작품은 다 스토리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약간 그런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은 보로콤이라는 작가가 그리셨는데 이분은 많은 정보는 없는데 찾아보니까 과거에 제가 한번 마사토끼 작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분은 마사토끼 작가는 그림을 절대 안 그리거든요. 약간 이분의 마사토끼 작가의 그림은 소위 말해서 연습장에 그리는 만화 약간 그런스러운 그림이기 때문에 실제 연재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적절하죠. 부담이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항상 스토리만 짜시고 그림 작가를 함께 연재를 하시는데 이 보로콤 작가 역시 과거 마사토끼의 그림 작가로 활동한 경험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어쨌든 뭐 작가 소개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래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코 스릴러 소녀재판, 주인공은 박가을이라는 고등학생입니다. 여고생이고요. 남녀공학에 재학 중인 굉장히 평범한 여학생이에요.
외모에 콤플렉스가 있고 약간 좀 안경을 끼고 있고 이에는 이제 교정기를 차고 있고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뭐 여고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 친구가 좀 특이한 점이 사람을 약간 등급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얘는 뭐 1티어, 얘는 2티어. 그러니까 나는 자기의 위치까지도 파악을 합니다. 나는 4티어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4티어니까 4티어 친구들하고 놀면 되겠다. 3티어한테는 말도 못 걸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반 남학생인 한유현 남자 주인공이거든요. 한유현을 좋아합니다. 한유현은 당연히 1티어고요. 그 전교 1, 2등을 다투는 모범생이기도 하고 유튜브에서 스트리밍을 하는데 구독자가 38만 명입니다. 근데 컨텐츠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공부 방송. 그냥 잘생겼거든요. 잘생긴 친구가 뭐 그냥 책만 피고 공부만 해도 구독자는 늘어나게 돼 있죠. 이 한유현이라는 친구를 이 박가을은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한유현은 같은 반 여학생, 다른 여학생하고 비밀 연애를 하고 있어요. 네. 이 진은설이라는 친구인데 한유현과 진은설은 비밀 연애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박가을이라는 주인공이 아침에 일찍 등교를 하다가 교실에 둘이 이제 스킨십을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바로 나가죠. 그 둘은 박가을이 자신들을 봤다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박가을만은 이 한유현과 진은설이 둘이 몰래 사귀고 있다. 이걸 알고 있어요. 배경 설명은 이 정도고, 그래서 그러던 도중에 어느 날 밤에 박가을이 그 학교에 두고 온 물건이 있어가지고 밤중에 학교를 찾아갑니다. 교실로 찾아갔는데 교실로 딱 들어서니까 한유현이 창문 앞에 서 있어요. 창문은 열려 있고 창문 열려 있고 서니까 너 여기서 뭐해라고 하고 가까이 가보는데 한유현이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지금 왜 왔냐고 여기에. 그래서 뭐 놓고 온 게 있다라고 해서 왔는데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 밤중에 나야 뭐 놓고 온 물건이 있을 수 있는데 얘는 창문을 열어놓고 교실 뒤에서 뭘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그 박가을이 창문 근처로 가봅니다. 창문 밑을 보니까 사람이 떨어져 있어요. 아까 그 비밀 연애 중이었던 진은설이라는 친구가 떨어져서 죽은 채로 있는 거예요. 근데 한유현이 밀었는지 안 밀었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냥 박가을은 들어왔는데 한유현이 서 있었고 진은설은 1층에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진실은 몰라요. 그래서 박가을이 일반적이라면 신고를 해야죠. 그렇죠. 신고를 해야죠,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왜죠? 한유현을 이걸 가지고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협박의 내용이 굉장히 또 사이코틱해요. 넌 나랑 사귀는 건 바라지도 않으니까 스킨십을 해달라. 뭐 키스를 해달라든지 뭐 손을 잡는다든지 그냥 뭐 소위 말해서 그냥 키스. 네. 어쨌든 키스를 해달라. 정확히 말하면은 그겁니다. 내가 원할 때마다 너는 나한테 키스를 해달라. 이상하죠, 굉장히. 굉장히 이상하네요. 굉장히 이상하죠. 그래서 어쨌든 약점을 잡았으니까 이제 한유현한테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한유현이 어쩔 수 없잖아요. 뭔가 어쨌든 비밀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약점을 잡힌 건 분명하지만 다음날 진은설은 이제 발견이 되고 이 친구는 그냥 자살로서 사건은 종결이 됩니다. 결국 사건은 종결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박가을과 한유현의 그런 이상한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뭐 스킨십을 요구를 하고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그러다 보니까 박가을이 점차 대담해집니다. 너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도 나랑 손잡고 다녀.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한유현도 어쨌든 지금 약점을 잡힌 거니까 네. 점차 이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한유현도 반대로 박가을의 약점을 수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박가을은 근데 알고 보니까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상태고 게다가 그때쯤에 있어가지고 교실 안에서 수학여행비 도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게 박가을의 사물함에서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박가을이 이제 굉장히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한유현이 딜을 겁니다. 내가 이 모든 걸 다 무마해줄 테니까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로 하자. 그래서 일단 무마가 됩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진은설이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아직 그거는 밝혀진 바가 없는 거죠. 여기선 잠깐 소강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제 박가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옆짝꿍의 또 다른 남주인공인데 강효민이라는 남학생, 여기서 굉장히 잘생긴 남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 외모로 치면 한유현과 반에서 투탑을 달리는 그런 강유현이라는 학생과 짝꿍이 되는데 네. 둘이 또 묘하게 가까워집니다. 이게 좀 약간 비밀이 있긴 한데 강효민이라는 친구는 아까 죽은 진은설 여기와 이복 남매예요.
뭐 약간 막장이긴 막장이에요. 굉장히 하네요. 막장이죠. 굉장히 스토리가 막장이죠. 굉장히 막장이네요. 스토리도 막장이고 굉장히 막장이죠. 그래서 강효민과 어쨌든 여기서부터는 뭐 일반적인 고교 로맨스적인 분위기가 살짝 보여요. 네. 둘이 가까워지고 뭐 썸을 타고 막 조심스럽게 서로 다가가고 알콩달콩. 알콩달콩 약간 이제 페이지 2로 넘어간 거죠. 네. 여기서 이제 갑자기 그렇지만 이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고 최근에 들어서는 또 다른 목격자가 나온 거죠. 그날 진은설이 죽은 날 네. 한유연과 네. 진은설이 같이 교실을 올라간 거를 본 목격자가 나오고 네. 그래서 경찰이 한유연을 데리러 옵니다. 조사를 하기 위해서. 신문하기 위해서. 네. 그 자리에서 한유연이 같이 폭로를 해버립니다. 사실 박가을도 같이 있었다. 그래서 박가을은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고 쓰러지죠. 네. 기절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 양호실에서 일어나 보니까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일어나는데 일어나 보니까 경찰관이 이미 그 커튼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약간 여기까지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네. 되게 궁금하네요. 네. 미스터리네. 미스테리, 사이코틱한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페이지 3로 넘어와서 네. 그 스릴러 장르로 다시 최근에 복귀를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연재 초반에는 되게 논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여주인공이 그 네. 남주인공의 약점을 잡아서 강제로 스킨십을 요구를 하잖아요. 네.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뭐 성범죄잖아요. 성범죄의 공갈 협박. 그렇죠. 성범죄의 공갈 협박이잖아요. 네. 이 설정이 굉장히 기괴하고 네. 충격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뭐 별점 테러도 나왔고 네.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갈 정도로 네 그렇게 좀 말이 많았는데 작가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이거를 옹호해서 그린 게 아니다. 나는 박가을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 판단도 하지 않았고 박가을 행위가 범죄라는 걸 나도 인지를 하고 있다. 네. 왜냐하면은 이건 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저는 이 정도 설정까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이야기의 나열일 수도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 중에 살인마가 등장을 한다고 해서 네. 그 살인마를 옹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행을 위한 일종의 도구일 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박가을도 어쨌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건 나중 가서 밝혀집니다. 그 가정 폭력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다. 네. 뭐 집안이 진짜 개판이거든요. 거기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웹툰 가지고 국민청원까지 가는 세상이군요. 그렇죠. 굉장히 좀 팍팍해졌어요, 세상이. 좀 어쨌든 조심스럽게 개인적으로 뭐 이 정도의 여기까지는 뭐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중간에 어떤 장면도 있냐면은 한유연이 결국 박가을한테 계속 몰리니까 한유연이 이번에 박가을을 정말로 밀어버립니다. 교실 창문에서. 네. 근데 박가을은 죽진 않아요. 다행히 부상 정도로 어디 부러지고 약간 이 정도 부상으로 끝나는데 네. 한유연이 이걸 또 무마하기 위해서 박가을의 부모님과 합의를 시도를 하는 거죠. 5천만 원을 줍니다. 네. 5천만 원을 줬는데 박가을의 아버지가 이걸 다 코인으로 말아먹어요. 이 정도로 집안이 막장입니다. 흔한 스토리죠. 네네네. 그러고서는 딸이 죽을 뻔했는데 너 어쨌든 내가 합의했으니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학교로 가라. 약간 이런 막장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뭐 실제로도 있죠. 뭐 뉴스 찾아보면 그런 얘기 흔합니다. 그렇죠. 뭐 사실 뭐 현실은 뭐 만화보다 더 잔혹할 때가 많으니까. 그렇죠. 네네. 앞으로 과연 왜 진은설은 그날의 죽었고 밤에 진실은 그렇죠, 무엇인가. 그렇죠. 그리고 이 박가을이라는 친구는 약간 치유를 받을 뻔했거든요. 그 강효민이라는 짝꿍을 통해서. 그렇죠. 근데 그게 와장창 다시 한번 무너진 거죠. 과연 그렇죠. 이 친구도 어쨌든 잘한 건 없지만 미스터리 스릴러가 다 그렇죠. 어떻게 뭐 인물이 네. 뭐 변모하게 될지 또 그것도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겠네요. 이것도. 네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루즈나 보로콤 작가의 소녀 재판이라는 작품이었고요. 또 약간 초반에 그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갖고 올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작품이 좀 궤도에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1년 넘었거든요. 연재한지. 1년이 아니에요. 거의 1년 6개월이 됐네요. 지금은. 네네. 그러니까 한 번쯤 지금쯤 이제 다시 주행을 시작하셔도 충분히 괜찮지 않나 싶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좋네요. 네,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 주도 역시 비슷한 스릴러 장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네. 매주 화요일마다 쌤의 웹툰 방송은 팟빵과 파티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유튜브 쌤투 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